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4년 동안 다녔던 두 번째 회사를 퇴사하게 된 이유나 이직에 대한 Q&A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퇴사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퇴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퇴사나 이직에 대한 궁금증을 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질문을 좀 보면서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저의 퍼포먼스나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커리어의 성장에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제가 어느 정도 성과에 기여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고 싶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 또 지금 이직한 회사의 핏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게 사실 회사 다니면서 딱 마음 잡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직을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직이 급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진 않았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구인구직 플랫폼에 나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놓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우선 리멤버라는 앱에 저의 이력을 등록을 해놨었는데요.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오퍼 받았던 곳이 한 100곳이 정말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 회사의 인사팀이나 채용팀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퍼가 온다고 해서 합격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안이 오면 똑같이 나도 서류 전형과 면접, 그리고 과제 같은 거를 거쳐서 최종 합격의 여정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정말 누구나 알만한 그런 대기업부터 IT 회사,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직 플랫폼마다 성격이 달라서 내가 이직하고 싶은 회사가 특화된 그런 플랫폼에 나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스타트업이나 그런 IT 회사에 관심이 많으면 원티드나 리멤버를 추천해드리고 대기업이나 좀 중견기업 이상의 그룹을 가고 싶으시면 잡코리아나 사람인, 잡플래닛 같은 곳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좋은 점이 내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안 해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렇게 오퍼가 오는지 나를 체크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기도 하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일일이 채용 사이트에서 JD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이직의 허들을 좀 낮춰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정말 포트폴리오는 경력직과 신입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신입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는 내가 정말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다양한 스킬을 보여주고 많은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경력직의 경우에는 정말 전문적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좀 위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경력직은 바로 진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잘 오퍼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 JD를 보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지원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앞단에 넣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개인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경력직 포폴의 경우에 예를 들어 나는 앱을 한 번도 디자인한 적이 없는데 앱 디자인을 하는 경력직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작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보강하는 게 맞지만 보통 동종업계나 내가 했던 업무에 그런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진짜 실무에서 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다양한 작업물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3가지 정도를 좀 축약해서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프로젝트를 내가 리딩한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녹여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했는지까지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셨으면은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면접관으로서도 포트폴리오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지원자로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우리는 지원자다 보니까 나의 많은 역량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 넣어보고 싶고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저는 했던 프로젝트를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긴 했지만 미완성이거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퀄리티가 높은 프로젝트만 구성해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앞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퀄리티가 좋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전에 했던 작업물에 대한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100% 작업한 게 맞는지. 왜냐면 기업에서는 그 어떤 업무를 이 사람에게 줬을 때 퀄리티가 중상 이상으로 유지되는 사람을 원하지 그렇게 편차가 큰 사람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퀄리티가 낮은 것들은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팁이나 후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면접을 많이 보지도 않았었고 진짜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원하는 인재상도 다르기 때문에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했을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점을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저는 이 채용 공고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기업에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져봐서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조금 부족해도 이걸 어떻게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걸 좀 생각해서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잘못 잡고 면접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채용 공고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업무 스킬과 연계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경력직 면접 스타일이 어떤 회사는 정말 캐주얼하게 인터뷰처럼 보는 회사도 있고 정말 공채처럼 똑같이 딱딱하게 좀 압박 면접으로 진행하는 회사도 있어요. 정말 캐주얼한 면접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면접을 보다가 거나 애티튜드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자유 복장이어도 어느 정도 이제 예를 갖춰서 뭐 블라우스, 슬랙스 정도는 입어야 되고 면접자의 입장에서 좀 매너를 갖춘 그런 복장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물론 플러스가 되진 않겠지만 면접 보기나 뭐 그런 애티튜드들이 정말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직은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좀 위에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오퍼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좀 덜 하고 갈 때가 있는데 이건 정말 여러분 떨어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내가 그 회사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가야 내가 긴장도 덜 하고 그 인터뷰어로서 정말 매너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내가 회사를 보는 것도 있고 회사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서도 물론 나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와야 하고 회사의 인재상이나 JD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은 거의 경력직은 실무 관점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왔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협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은 프로젝트를 리딩한 경험이 있는지 디자인 실무 능력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이 거의 1차 면접에 주고요. 거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나 PT는 기본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를 100% 하시고 대부분이 디자인 작업에는 정말 설명을 잘 하시는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과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꼭 챙겨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직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경력직도 1분 자기소개는 필수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1분 자기소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기소개를 하는 질문거리를 찾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지원자는 긴장을 풀고 또 나를 소개하는 그런 인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신입처럼 저는 어떤 모모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회사에서 궁금해할 만한 점을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경력사항에 대한 것과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를 좀 녹여내는 그런 커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도 같이 얘기를 하면 베스트겠죠. 그 다음 질문은 이직하거나 퇴사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최종 합격하면은 떼야 되는 서류가 진짜 많아요. 연봉 계약서부터 원천근로 영수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등 준비해야 될 서류가 한 10가지가 넘게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퇴사 전에 해두면 좋은 것들, 아무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다들 잘 해주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면접 보면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마음이 뜨거나 이제 일이 손이 안 잡힌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마지막이라 그런지 더 마무리를 잘 하고 싶고 너무 좋았던 팀원들과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내 업무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확실하게 하고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안 좋게 나갈 필요가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업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언젠가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면접 볼 때 회사에게 물어보는 것들,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회사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라든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이직을 할 만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좀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물어볼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그 회사의 디자이너를 알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은 몇 명인지, 또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내가 조사해왔던 회사의 정보나 분위기가 이런데 그러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정말 궁금한 점을 한두 개만 물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퍼포먼스형 질문보다는 진정성 있는 질문, 면접관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우선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정말 회사 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어딜 가나 완벽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을 때 이직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하면서 퍼포먼스를 내는 게 쉽진 않아요. 특히 경력직은 정말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가자마자 내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냥 회사에 다니기 싫어서 번아웃이 와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직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하기를 바라고, 이거는 정말 팁인데 저는 인수인계 기간이 3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고 주말에 딱 쉬고 바로 월요일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컨디션이 100% 충전이 안 된 상태로 가니까 조금 저는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종종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좀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